전국민 스페인어 왕초보 탈출 프로젝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디오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인사말은요 저녁 인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그냥 딱 보시면 읽혀지시죠? 그죠? Buenas noches. Buenas noches.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noche가 밤, 저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죠? 좋은이었으니까 좋은 밤이네요. 좋은 밤이에요 라는 뜻의 인사말입니다. 저녁 인사죠. Buenas noches. 자, 6시, 12시 시계로 이렇게 있으면 오후 6시부터 이렇게 이 시간 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12시 전에는 다 뭐 잠들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6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렇게 많이 쓰는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새벽 인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인사 없어요. 그래서 해가 졌다. 그러면 사실상 Buenas noches. 새벽 2시, 3시까지도 Buenas noches 합니다. 밤이니까요. 그렇죠? 오늘 배운 Buenas noches. 네, 저녁 인사였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parte 2 문장 만들기 1탄 주어와 목적어의 핵심이 되는 명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Capítulo 6. Capítulo. 명사의 성과 수. 여기서 말하는 성이 성스러울 성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별의 성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좀 심적 대비를 하시라고 스페인어를 포함한 많은 유럽어들은 모든 명사에 지정된 성이 있습니다. 성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알아야 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성별을 구분하는 건 왜 중요한 거야? 뭐 관사도 물론 성에 따라서 다르게 쓰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까지 한번 파헤쳐 보고요. 성과 수를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사의 성은 스페인어로 género de sustantivo 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género de sustantivo. 네. 수스탄티보 명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의입니다. 그죠? género가 성이에요, 성. 성별. 성별을 género. 영어의 gender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모든 스페인어의 보통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는 성이 없습니다. 물론 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람 이름 중에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이 있으니까 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 명사의 성을 말할 때에는 이런 고유의 성, 남성형, 여성형 이 두 가지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페인어의 명사는 남성형 또는 여성형 중에 하나를 가집니다. 네. 그런데 이 명사의 성이 어디서 유래했느냐? 이 명사의 성이 있다는 말 듣고 때려치기로 결심했어 이런 분들이 가끔 주변에 계셨어요. 유럽 언어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데요. 현재 유래를 찾아가 보면 이제 이 어학자들 이제 언어 자체를 언어학을 전공하시는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밝혀내시기를 인도 유럽 조어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조어. 그래서 인도와 유럽의 조상이 되는 언어, 조상의 언어라고 해서 이 인도 유럽 조어에서 인도가 인도 쪽으로 가고 이제 유럽어가 유럽 쪽으로 와서 유럽어, 인도어가 지금 파생이 됐는데 이 인도 유럽 조어에 명사가 두 가지 형태였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성형에 해당하는 거는 동적 명사였다고 하고요. 지금의 여성형에 해당하는 거는 정적 명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가 의미하는 대상이, 이 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뭔가 동적인 뭔가 움직임이 있는 그런 의미냐, 아니면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의미냐를 구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유럽어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이게 뭐 동적, 정적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우리 인간도 세상의 모든 자연 속에 존재하는 동물들은 암수, 남자, 여자, 남성, 여성 나눠져 있잖아. 이것도 두 개네. 우리도 이렇게 차용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 여성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하신다면 스페인어 명사 성구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명사의 성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스페인어의 명사에는 많은 요소들이 수식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형용사가 대표적인데요. 형용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관계를 의미하는 형용사. 어떠한 특정 국가와 어떤 상태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관계 형용사. 자, 몇 개니를 의미하는 수사. 몇 번째니 수사 형용사. 과거 분사도 어떤 상태를 의미함으로써 동사에서 파생된 과거 분사로 동사의 어떤 의미를 명사에 딱 수식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과거 분사를 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과거 분사도 형용사로 쓰잖아요. 이 친구들이요, 전부 다 명사의 성을 따라서 다르게 표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다르게 표기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명사는 친구. 많은 분들 아시죠? 아미고. 아미고. 자, 저는 이 아미고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두 번째로 결혼한 한국인 남자친구라고 할 겁니다. 우리의 명사는 하나인데요, 다 수식어죠. 몇 번째로? 두 번째로. 결혼한. 한국인, 미국인, 한국인. 자, 형용사, 명사. 이 세 개가 다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어떻게? 명사가 남성, O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남성으로 씁니다. 어떻게? segundo amigo coreano casado. 다 O. 남성으로 맞췄죠. 만약에 그 친구가 여사친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 명사가 amiga 여성형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형용사도 다 segunda amiga coreana casada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들 저건 좀 오바를 했어요. 실제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는 않겠죠. 근데 불가능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친구 무리가 있어. 우리 중에 세 번째로 결혼한 친구는 누구누구야. 우리 친구 무리가 한국인들도 있고 스페인 사람들도 있고 남미 사람들 막 있어. 섞여 있습니다. 다인종이야. 국적이 여러 개야. 자, 한국 애들 중에 두 번째로 결혼한 애는 누구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무수한 많은 표현들이 가능한데 명사의 형용사가 수식할 때 그 형용사도 성을 명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명사의 성을 반드시 구분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명사의 성이 뭔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이 뒤에 수식하는 수많은 것들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럼 참사가 벌어지겠죠? 물론 여러분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을 이스파노 아블란테라고 합니다. 이스파노는 에스파냐에서 온 단어입니다. 에스파냐. 이스파노 비슷하죠? 이스파노는 우리 미국의 많은 중남미 계열 사람들을 히스패닉이라고 하잖아요. 히스패닉. 그거 똑같은 영어니 이스파노, 스페인의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의, 이스파노 아블란테. 아블라를 말하다. 언어를 구사하다. 아블란테, 에스투디안테 했을 때처럼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에스투디안테는 공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학생. 그래서 아블라르 해서 말하는 사람, 아블란테. 그래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이스파노 아블란테라고 합니다. 자, 이스파노 아블란테들은요,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원어민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하시는데 이걸 다 틀렸어. 명사의 성을 구분을 못해서 속된 말로 참사가 일어났어. 아미고인데 세군다 아미고 코레아나 가사다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런 건 틀리지 마. 이거 멋 없어. 네가 하는 말 틀렸어.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안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오세요, 저한테. 너무 이렇게 좀 힘센 사람 빼고. 그런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필터링 해주시고 좀 만만할 것 같다. 얘한테는 안 될 것 같다 싶은 애들은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다 참교육 시켜버리겠습니다. 스페인어는요, 우리 이스파노 아블란테들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 스페인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스페인어를 하기만 해도 행복해. 스페인어를 판다니,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 꼬미꼬 아시죠? 개그맨 꼬미꼬. 요즘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한 분입니다. 저는 이분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될 때부터 구독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스페인어를 이렇게 많이 쓰고 스페인어로 컨텐츠를 많이 보니까 거의 초창기에 바로 떴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보자마자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분이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잘하진 않습니다.
네, 정말 정석적인 형태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쉽지 않죠. 뭐 대단한 분이지만 서울대 나오시고 똑똑한 분이시고 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립니다. 에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 가지고 누가 지적질을 해? 그건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쿨하니까. 이스파노 아블란테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하십시오. 다만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활용하시고 공부하시고 실제로 내가 실전에서 대화를 하고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실 때에는요, 틀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지르십시오. 그냥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해. 뭐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제가 가만 안 둘 겁니다. 누구든. 이거는 우리 이스파나 알란테의 배신이야. 그런 일 있을 수 없어.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단계니까 정확하게 배우되, 그죠? 이걸 뭐 제가 참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틀려도 돼요.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배우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는 다양한 형용사들이 그 뒤로 수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식하는 모든 형용사들, 모든 요소들이 뭐 한다? 명사의 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명사의 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되게 짜증나요. 솔직히 우리는 틀리는 거 싫어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내 스스로의 잘못에도 굉장히 엄격하지만, 우리 모두의 잘못에도 엄격하잖아. 그죠? 이런 표현 좀 그런가? 일단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중남미 사람들에 비하면. 또 이런 루머도 있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말을 외국인이 못한다? 그럼 무시한다는 그런, 실제로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오래 공부했던 제 지인들 또는 이제 뭐, 저는 통역장교 출신이니까, 프랑스어 통역장교도 있겠죠. 그럼 실제로 그러냐? 그럼 좀 그런 느낌도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그냥 올라만 해주면 그냥 너는 진짜 우리 아미고 올라 할 줄 알아? 아미고야.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항상 용기를 가지고 틀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지르는 그냥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고쳐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디오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건 실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쳐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사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por tanto, 그러므로라는 스페인어 표현입니다. por tanto, 명사의 성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죠? 다 틀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한테 괜찮다고 해도 나는 틀리는 게 싫으니까 사실 좀 쪽팔리기도 하고 뭔가 잘해 보였으면 좋겠고 사람 마음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 중요하다. 명사의 성 구분이. 자, 명사의 성을 구분할 때요. 간단해요. 철자만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그래요. 대부분의 스페인어 명사들은 철자만 보고도 얘는 남성이구나, 얘는 여성이구나 구분이 가능해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도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주로 명사 앞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관사 엘, 라, 로스, 라스를 붙여서 성을 구분이 당연히 되겠죠. 왜냐면 엘, 라, 엘, 로스 남성 관사, 남성 정관사, 라, 라스 여성 정관사니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보통을 많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 이제 계속해서 업로드 해나갈 단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명사를 배울 때는 관사를 꼭 붙여서 배우자라는 주의예요. 왜? 우리가 철자만 보고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이게 철자만 가지고도 구분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경험도 그러세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관사랑 명사를 항상 묶어서 공부하는 데에는 이건 나쁘다, 좋다, 안 좋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동감합니다. 왜? 모든 명사가 항상 문장에서 정관사랑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관사 다 배우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명사를 언급할 때 다 의미가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명사들이 다 어떤 그 명사가 지칭하는 대상 전체를, 그 집합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항상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냥 서로 이미 대화에서 언급한 적 없지만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되는 단어들일까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가 쓰이지 않는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 정관사랑 명사랑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가 좋지 않다, 이런 방식이 좋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나중에 정관사를 쓰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정관사를 쓰더라.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중에 그런 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 우리가 스페인어 그렇게 사용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성구분만큼 확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의 개인의 의견이 따라 다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선호에 따라 하십시오. 선생님들도 의견이 좀 분분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스페인어를 출력하잖아요. 언어를 출력한다는 건 딱 두 가지 형태밖에 없죠. 글을 쓰거나 말을 해야 됩니다. 대화에서. 그죠? 글을 쓸 때 성 구분이 애매해지면 다 틀려버려요. 그죠? 명확하게 드러나 버리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성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단어를 딱 씁니다. 여러분들이 단어를 쓰다가 익숙해지시면 관사 없이도 잘 쓰시게 돼요. 네. 뭐 내가 많이 쓰는 단어는 el amigo, un amigo, 그냥 amigo. 정관사, 부정관사, 관사 없이 자유자재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최초에 이 단어들을 암기할 때 정관사로 써지 않으면 헷갈릴 때 이게 남성형이었나 여성형이었나를 헷갈려서 이게 정답이 뭐지라고 순간적으로 머리 딱 떠올릴 때 처음에 암기했던 내 입에, 내 귀에, 내 머릿속에 가장 흔하게 남아있는 그 모습, 정관사랑 붙어있는 모습. 정관사랑 붙어있는 모습을 딱 기억하시 떠올리시면 뭐 할 수 있다? 바로 성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 나중에 성구분이 확실하지 않은데 이게 뭐였지? 라고 의심이 드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묶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스페인어 전집 Corpus de la Lengua Española 현대 스페인어 전집을 AI가 분석을 해보면요. 명사들이 정관사, 부정관사, 무관사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야? 그러면 정관사랑 쓰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최소 절반 이상 많습니다. 물론 이제 검색 조건이나 뭐 조사, 뭐 탐색하는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정관사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도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정관사랑 함께 묶어서 명사를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읽어봐야겠죠. 남사친입니다. 남자친구 애인 아니죠. 남사친 스페인어로 el amigo. el amigo. 네. 문장 안에 쓰면 그 친구 되죠. 그 남사친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스페인 남자를 스페인어로 el español. el español. 집, 주택, la casa. la casa. 자, 기간, 시기, 스페인어로 뭐라고 할까요? La etapa. La etapa. 네. 여러분들은 이제 관사가 있어도 요건 관사고 이 명사는 이 친구구나 라고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사랑 같이 계속 가겠습니다. 기간, 시기를 의미하는 건 La etapa였다. 자, 영국 남자는 스페인어로 뭐라고 할까요? El inglés. El inglés. 네. 사람들, 지난 시간에 배웠죠? La gente. La gente. 네, 사람들. 자, 그래서 명사를 암기할 때 항상 정관사랑 함께 외우면요. 성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서 효과적입니다. 네, 관사랑 같이 외우면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처음 보는 단어들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그걸 다 남성, 여성 구분해서 외우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관사만 딱 붙여서 외우십시오. 자, 명사의 성은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연적인 성, 문법적으로 부여된 성. 자,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성이 있습니다. 그죠? 암수 구분이 있는 동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암수가 없는 동물도 제가 이런 좀 생물학 쪽으로는 뭐 이렇게 엄청난 빼어난 어떤 조예가 있는 건 아니어서 근데 대부분 있잖아요. 그죠? 자, 명사가 지칭하는 그 대상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연의 성, 사람이나 동물. 원래 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죠? 암수, 남성, 여성. 그죠? 그걸 자연적 성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성이 없습니다. 물체, 개념, 펜. 얘가 성이 어디 있어? 얘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없죠. 이거 칠판. 없잖아요. 얘네들한테도 성을 부여해줘야 돼. 우리의 규칙이 그래. 우리의 조상님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그래. 그래서 억지로 끼워 넣어. 그래서 어떻게 끼워 넣었냐? 문법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을. 그래서 자연적 성을 갖는 명사들을 제외한 모든 자연적 성이 없는 얘네들 자연적 성이 아닌 모든 나머지 명사들은 임의적으로 문법적으로 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물, 현상, 사상, 문화 등등등등등이 있겠습니다. 그죠? 자연의 성 빼기 나머지 전부 다. 자, 자연적 성을 스페인어로 뭐라 그러냐? 섹소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섹소. 섹소. 네, 영어의 그 섹스하고 똑같죠? 영어의 섹스는 성관계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스페인어도
성관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나는 가르치고 있는 건데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노란 딱지가 붙진 않겠죠? 성관계, 섹스. 네, 유튜브 살려주세요. 자, 명사가 지칭하는 사람 또는 동물 실제 그 성을 따라갑니다. 네, 그 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남자야? 그러면 남성형. 지칭하는 대상이 여자야? 여성형. 그죠? 암컷이야? 여성형. 수컷이야? 남성형. 그죠? 여성형 명사를 구분을 합니다. 자, 주로 어떻게 구분되느냐? 남성형이 기준입니다. 기준, 남성형이 항상 기준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회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죠. 네, 뭐 역사적으로 이제 남성들이 주도해왔던 이런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언어에도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남성형이 항상 기준이다. 이건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스페인어의 명사 하면 남성형이 기준. 형용사도 남성형이 기준. 기준이 남성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형을 기준으로 놓고요. 여기에다가 마지막 철자를 아로 바꾸거나 또는 없었는데 아를 추가하는 형태로 여성형을 구분합니다. 예시를 봐야겠죠. 우리는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게 다가 아니야. 분명히 예시로 봐야 돼. 그죠? 자, 보세요. 남성형이 오로 끝났습니다. 만약에 남성형이 오로 끝났어요. 이거를 여성형으로 만들려면 이 오를 아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남사친 el amigo. 여사친 오를 아로 바꿉니다. la amiga. la amiga. 좋습니다. 자, 실제 A는 스페인어로 뭐라고 그러냐? 스페인어로 el novio. el novio. 네, A는 novio. 여성형으로 남자 애인 말고 남친 말고 여친은 오를 아로 바꿔서 la novia. la novia. 네, 오를 아로 바꿨습니다. 자, 소년 똑같습니다. el chico. el chico. 배웠죠? 소년은 la chica. la chica. 계속 가겠습니다. 남자 아이, 우리 엘니뇨 기후 현상 엘니뇨 배웠습니다. 남자 아이입니다. 엘니뇨. 여성형으로 하면 la niña. 네, la niña. 한국 남자 el coreano. el coreano. 한국 여자는 아로 바꿔서 la coreana. la coreana. 네,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생각해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발음이 다르네요. el coreano. la coreana. 좀 다르네요. 제가 발음하는 것도. 여러분들도 그러시려나?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신기한 걸 방금 발견해가지고 나도 여성형, 남성형 할 때 이게 좀 목소리가 다르네요. 살짝. 자, 남성형이 방금 오로 끝나는 걸 봤잖아요. 오로 끝나면 아로 바꾸면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음으로 끝났어. 자음으로 끝나게 되면요, 그냥 아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냥 아를 탁 갖다 대면 돼요. 어떻게? 스페인 남자 스페인어로 el español. el español. 네. 자음으로 엘레 자음으로 끝났죠? 그러면 뭐예요? 아를 더해줍니다. 플러스 아 그러면 la española. la española. 이렇게 스페인 여자가 됐습니다. 자, 남자 판사 스페인어로 el juez. el juez. 아 붙여서 여자 판사 la jueza. la jueza. 네. 남자 회계사 el contador. el contador. 아 붙이면 되겠죠? la contadora. la contadora. 네, 여자 회계사입니다. 남자 선생님 el profesor. 네, 아 붙이면 여선생님이 되겠죠? la profesora. la profesora. 그죠? 아만 붙이면 됩니다. 자, 번역가 제 또 다른 직업 중에 하나죠. 번역가 el traductor. el traductor. 네, 에레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만 붙이면 되겠죠? 여자 번역가는 la traductora. la traductora. 네, 그래서 아만 붙이면 된다. 뭐 오로 끝났으면 그냥 오를 아로 바꿔주면 되고 자음으로 끝났으면 아를 추가해주면 된다.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앞서 본 사례들, 우리 많은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 자, 기준이 되는 특정 단어에 다른 문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만드는 경우가 스페인어는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성형, 여성형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죠. R을 추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프로페서 하면 강세 어디 있습니까? O에 있죠. 여성형 바꿀 때 R을 추가했어요. 아 붙으면 자 음절이 하나 늘어나 버렸죠. 보이시나요? 원래 아가 없을 때는요. 프로페서였습니다.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는 거 좋네. 보기 좋네. 앞으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자, 프로페서입니다. 그죠? 음절이 3개였어요.
여성형으로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뭐가 됐습니까? 다시 잘렸죠. 뭔가 모음사에 자음 하나 있으니까. 사음절이 됐습니다. 프로페소라. 자, 강세, 음절을 기준으로 강세가 가기 때문에, 음절을 기준으로 강세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음절이 늘어났다는 건 강세의 위치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들 때문에, 이런 아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는 원래 가만히 있던 거를 계속 뭘 붙이고, 막 빼고 하면서 다른 단어를 많이 만들었어요. 효율성을 위해서겠죠. 그죠? 이때, 강세, 원래 기준이 되는 형태의 강세가 깨져버리면 다른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잖아요. 아블로, 내가 말한다. 아블로, 그가 말했다. 그죠? 그래서 강세 위치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강세의 위치, 기준이었던 그 본래 형태의 강세 위치를 자꾸 뭐가 추가되더라도 그걸 유지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냐? 자, 강세 규칙에 따라서요. 원래 뭔가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강세의 위치가 달라지면요. 원래 강세가 있었던 기준이 되는 단어에 있었던 그 강세 위치에 부호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강세가 움직이지 마. 여기서 떠나지 마.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원래는 틸데, 강세가 어딘가에 있었어요. 틸데가 있었는데 강세 부호가 없이도 이제 음절이 하나가 추가되면서 원래의 강세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굳이 선을 하나 더 긋는 힘든 노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때 강세 보호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시들이 밑에 있습니다. 자, 영국 남자 스페인어로 el inglés, el inglés. 네. 여성용어로 하면 es,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a를 덧붙이겠죠. a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음절이 늘어나서 뭐가 돼요? 원래 e의 강세가 있었는데 a가 추가되면서 이제는 틸데가 없어도 A의 강세가 있네요. 그죠?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가는 거니까. 그러면 틸데가 어떻게 됩니까? 삭제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La inglesa. La inglesa. 네. 똑같이 A의 강세가 있잖아요. 틸데가 없어도. 그러면 틸데 필요 없어. 삭제. 똑같은 예시가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남자 스페인어로 El francés. El francés. 네, 프랑스 남자입니다. 여성형으로서 더 되면 틸데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La francesa. La francesa. 네. 독일 남자 스페인어로 el alemán, el alemán. 네, 에 틸데 있죠, 그죠? 근데 가 추가돼서 더 이상 강세 부호가 필요 없습니다. la alemana, la alemana. 네, 틸데 사라졌죠. 일본 남자 el japonés, el japonés. 네. 일본 여자 더해지면서 틸데 사라집니다. la japonesa, la japonesa. 그렇죠? 이렇게 이런 원래 강세 위치를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어요. 자, 문법적 성 계속 보겠습니다. 자연적 성을 갖는 명사들을 제외한 보통 명사는 고유의 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주로 마지막 철제 유형에 따라서 성별을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법적 성을 띠게 되면 지금까지는 자연적 성을 봤고요. 문법적 성을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집니다. 문법적으로 임의적으로 부여했어요. 어떻게든 가지긴 가져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 물체의 특징을 보고 이렇게 정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철자의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철자에 따라서 구분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같습니다. 둘 다 가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문법적 성인인데도. 자, 예를 들면, 에스투디안테라는 단어를 보면, 에로 끝났잖아요. 근데 얘는 엘 에스투디안테이기도 하고, 라 에스투디안테이기도 합니다. 둘 다 복합적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엘 에스투디안테 하면 남학생이고, 라 에스투디안테가 여학생이 되는 겁니다. 오로 끝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아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자, 스페인어에도 이런 문법적 성, 원래 고유의 자연적 성을 가지지 않는 단어, 대표적으로 까피탈이 있거든요. 까피탈이라고 부르겠죠. 까피탈. 예를요, 엘 까피탈이라고 하면 엘, 라 둘 다 가능해요. 엘 까피탈 그러면 자본이라는 뜻입니다. 자본. 라 까피탈 그러면 수도라는 뜻이에요. 수도. 어떤 나라의 수도. 라 까피탈, 엘 까피탈. 자본, 수도, 전혀 다른 뜻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요 명사의 생김새는 똑같지만
성에 따라서 뭐다? 뜻이 아예 다르다. 자, 이렇게 문법적 성은 어떻게 구분된다? 마지막 철제 유형에 따라서 성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연적 성을 갖는 경사가 아니면서 자연적 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만약에 오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남성입니다. 자, 자연적 성도 비슷했죠. 원래 기준 형태가 오로 끝나는 명사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음으로 끝나는 것도 봤지만 오로 끝나면 남성입니다. 네, 대부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기록 파일 스페인어로. 아르치보. 아르치보. 오로 끝났습니다. el archivo. el archivo. 네, 그렇죠? 남성이죠. 하늘 오로 끝났죠. el cielo. el cielo. 중앙 가운데 el centro. el centro. 오로 계속 다 오로 끝납니다. 한 번씩만 읽겠습니다. 천천히. el dedo. 손가락. 거울. el espejo. 정부. el gobierno. 정부. 게임, 시합. el juego. 오로 끝났죠. 급여, 임금. el sueldo. 점. el punto. 오로 끝났죠. 감각, 의미. el sentido. 감각, 의미. 오로 끝났습니다. 탱고. 남성입니다. el tango. 오로 끝났으니까. 극장, 연극. el teatro. 남성입니다. 오로 끝났습니다. 비행 또는 비행편. el vuelo. el vuelo. 네, 오로 끝났죠. 남성입니다. 자, 실로폰. el xilófono. el xilófono. 그래서 엑기스는 단어 맨 처음에 나오면 에세 발음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xilófono. 오로 끝났으니까 남성입니다. 즉, 액, 주수, 스페인어로 el sumo. el sumo. 네. 그렇죠? 이렇게 오로 끝나면은 대부분 자연적 성을 가지지 않는 애들인데 오로 끝났네? 그러면 남성형이겠거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성은 또 뭐냐? 자, 보세요. 아, 데, 이에, 세타, 움브레, 시온, 시온, 띠온, 시온. 이렇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중에 하나로 끝나면 다 여성입니다. 아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거 왜 다 외워요? 이걸 뭐하러. 네, 이거 다 외우라고 할 거면 제가 뭐하러 선생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신해서 뭔가 꼼수라고 표현하면 그렇네. 꿀팁을 곧 드리겠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 파란색 표시해놨죠? 그래서 아디에스 움브레시온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옛날에는 아디에스 움브레시온 이렇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 파란색이 된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자, 시온 하나만 외워두면 이 뒤에 애들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자, 역할도 똑같고요. 생김새만 다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도 다 사실상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거다. 세트로. 그래서 얘 하나만 딱 알면 요 네 개는 뭐 거저 먹는 거니까 앞에 있는 애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로 끝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아로 끝나는 문법적 성의 명사는 여성입니다. 집, 주택, la casa. 저 도시 보겠습니다. la ciudad, la ciudad, 도시. 그죠? de로 끝났죠. 그죠? that. 이에로 끝나면 여성입니다. 발, la pie, la pie. 네, 발. 자, 세타로 끝나면 여성입니다. 평화, la paz. La Paz. 네. 자, 관습 um브레로 끝나면 여성입니다. La costumbre. La costumbre. 네, 관습이었습니다. 자, sion으로 끝나도 여성입니다. canción. canción. 네, 이렇게 sion의 형태들 sion, tion, tion 다 딜다가 오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음악 노래였습니다. 자, 결정 역시 sion으로 끝났습니다. decisión. 네, 관사랑 같이 la decisión. la decisión. 영어의 decision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죠, 사실상. 자, 문제, 화제, 스페인어로 tion으로 끝나서 여성 명사입니다. la cuestión. la cuestión. 네, 문제 또는 화제. 연결, 접속 의미합니다. sion으로 끝났습니다. la conexión. la conexión. 네, connection. 똑같죠, connection. 다 이렇게. 아, 이렇게 끝나니까 다 여성이구나. 나 여기 딱 보셨을 겁니다. 자, 명사들 중에요. 이게 문법적 성을 갖는 명사들 중에 숫자는 적습니다. 적습니다. 분명 적지만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경우가 오로 끝나는데 여성형인 명사들이 있습니다. 맙소사. 아 또는 세타로 끝나는데 반대로 남성형인 애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자연적 성을 가지지 않는 명사들, 즉 문법적 성을 갖는 명사들 중에 오로 끝나면 대부분 뭐예요?
남성 명사입니다 했는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에, 데, 이에, 세타, umbresión. 그죠? 아하고 세타로 끝나면 여성형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아니야. 예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남성형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 서로가 반대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다 따로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명사랑 관사를 함께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부끄러운 제 과거, 이게 뭐 부끄럽다 표현할 수 있나? 뭐, 사실 네, 부끄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왜? 저는요, 지도, 마빠, 엘마빠인 지도, 남성입니다. 이는 아로 끝났는데. 근데 이 마빠라는 단어를요, 무려 2년 동안 라마빠라고 했습니다. 그게 안 고쳐졌습니다. 알면서도 안 고쳐집니다. 나는 이게 여성형이 아니라 남성형이라는 걸 아는데 자꾸 말이 라마빠라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내가 이걸 틀리고 있는 걸 아는데도 자꾸 틀려. 왜? 입에 배서. 처음에 외울 때 아면 여성. 그래서 마빠라는 단어를 사전에 처음 딱 봤을 때 여성, 아네 여성이네 라마빠 이렇게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니까 2년이 걸렸어요. 또 하나 라마노. 요건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엘마노라 그랬어. 오로 끝나서. 그래서 저는 이런 가슴 아픈 기억들 때문에 여러분 제발 같이 쓰세요. 여러분 단어 대충 딱 훑어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 한두 번 쓰고 말 단어들입니까? 정말 많이 써요. 손, 뭐 이모에 붙어 있는 건데 뭐 손. 그렇죠? 오토바이 주변에 많이 보이고요. 낮, 지도, 언어, 문제, 기후, 쌀 우리 주식이 쌀이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사랑 같이 외우셔서 저의 그런 뼈아픈 그런 상처들을 여러분들은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항상 명사를 관사와 함께 암기하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오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여성형의 명사들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들 세 가지입니다. 사진, la foto. 네, 사진은 오로 끝났지만 여성 명사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얘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요. 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토, 사진의 또 다른 말, 포토그라피아. 자, 포토가 빛을 의미하는, 반짝반짝 빛을 의미하는 우리 그리스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토, 그래프, 그림, 사진, 그죠? 그림이죠. 빛으로 인화하잖아요, 사진을. 그래서 포토그라피아는 아로 끝났어요. 그래서 포토그라피아는 여성 명사입니다. 얘를 굳이 그라피아까지 뭐하러 써 그냥 포토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거기서 따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여성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친구입니다. 오로 끝나는데 여성형입니다. 자, 마노, 손, 라마노입니다. 라마노, 네, 손은 여성 명사입니다. 오로 끝났지만 오토바이도 오로 끝났지만 여성입니다. 라모토. 네, 여러분. 얘도 포토그래피랑 똑같은, 포토랑 비슷한 애예요. 원래 오토바이를 의미하는 거, 모토시클레타입니다. 여기 F처럼 보이지? 모토시클레타입니다. 모터가 달린, 그래서 원이죠. 모터, 자동화된 모터가 달린 시클레타. 시클로가 어떤 사이클, 영어로 말하면 사이클, 어떤 순환, 원, 동그라미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 동그라미, 바퀴죠, 바퀴. 시클레타는 바퀴입니다. 바퀴를 뭘로 움직여요? 모터로 움직입니다. 오토바이죠. 그래서 모토시클레타, 아로 끝났죠, 여러분? 아로 끝나서 얘는 무슨 명사? 남성, 여성? 여성 명사. 여기서 시클레타 쓰지 마. 에이, 이거 하면 되지. 모터라고만 하자. 하지만 성은 여전히 여성.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모토는 오토바이, 오로 끝났지만 여성 명사다. 그래서 우리 그 자전거 한번 본 적 있죠? 자전거도 시클레타잖아요. 시클레타. 이 시클레타는 시클로. 그렇죠? 어떤 순환, 서클, 동그라미, 원이라는 거고, 미는 두 개라는 그리스 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 바퀴 두 개. 그래서 자전거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로 끝나지만 여성형의 명사들이 있었고요. 자, 반대로 아로 끝나지만 남성형의 명사들이 있습니다. 주로 뭐냐? 그리스의 어원을 둔 마로 끝나는 명사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걔네들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후 스페인어로 el clima. 언어 스페인어로
idioma, el idioma. 네, 아로 끝났지만 마로 끝났으니까 그리스의 어원을 가지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el idioma. 네. 그리고 영어의 problem, 문제, 난제. el problema, el problema. 네. 마로 끝나는데 역시 남성 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어원 마. 이것도 있습니다. el drama. 우리 드라마 본다 할 때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것도 그리스가 어원이에요. 드라마. 마로 끝났죠. 그래서 아로 끝났지만 남성입니다. el drama. 저렇게 그리스의 어원을 둔 마로 끝나는 친구들은 아로 끝났지만 남성형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세따로 끝나지만 남성형인 명사들.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이제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나? 밀가루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한국의 주식인 쌀, 또는 쌀로 만든 밥, 그 밥 자체를, 쌀밥 자체를 의미합니다. el arroz, el arroz. 네. arroz라고 하고요. 쌀은 남성 명사입니다. 자, 판사, 심판, 세따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남성이죠. el juez, el juez. 예? 물고기 세따로 끝납니다. 하지만 남성 명사입니다. el pez, el pez. 네. 그래서 많이 쓰잖아요. 아까 뭐 드라마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 낮, 하루, el día, el día. 마빠, 저한테는 상처가 되는 그 단어, el mapa, el mapa. 네. 이제는 안 틀리죠. 이제는 뭐 엄청난 각고의 노력 끝에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지금은 안 틀립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은 시작부터 잘 배우면 안 틀릴 수 있죠. 그죠? 행성, 유성, 스페인어로. el planeta. el planeta. 네. planet, 영어의 planet 똑같죠? 앞에만. 그죠? 이렇게 예외들이 있습니다. 이 예외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규칙이나 원칙에만 치중하다 보면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속상해집니다. 속상해지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저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스페인어를 계속 썼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는 한번 상처받기 시작하면 좀 멀리하고 싶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어쨌든 네, 상처받지 마시라고 항상 명사를 관사와 함께 암기하는 습관을 가져주십시오. 자, 아까 우리 카피탈 보여드렸어요. 그죠? 똑같은 문자로 만들어진 명사예요. 그런데 성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 꼭 이렇습니다. 스페인어가 살짝 뭐 같은 게 이래.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예외가 많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더 쉬운 방법, 간편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이렇게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좀 좋은 기회로 유튜브로 무료 강의도 하고, 네, 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저번에 좀 전에 봤습니다. 까피탈이라는 단어를 남성으로 쓰면 자문입니다. el capital, el capital. 네. 자, 여성으로 쓰면 la capital, la capital. 네, 여러분 요거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저는 연상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상 암기. 뭐 자본, 돈꾸러미를 이만큼 딱 상상을 하시면서 el capital, el capital, el capital 이렇게 상상하면서. 자, 우리나라의 수도, 여러 세계 각국의 수도들, 뭐 이 한국의 서울, 뭐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 미국의 워싱턴 해가지고 이렇게 수도, la capital, la capital. 이렇게 네, 연상을 하시면서 외우시는 게 그나마 좀 더 덜 헷갈리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혼수 상태는 남성형으로 el coma, el coma, 코마 상태, 그죠? 코마 상태 el coma. 근데 쉼표는 바로 그냥 여성으로 만들어서 la coma, la coma. 영어는 이렇게 우리 코마랑 콤마를 M 추가해서 구분하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는 야, 굳이 뭘 M 추가해. 그냥 우리 남성, 여성 다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el frente. 정면입니다. el frente. 정면. la frente. 이마. 사실 둘 다 비슷한 의미긴 해요. 그죠? 정면을 보고 있으니까. 그죠? 굳이 역자면해도 비슷해. 네. 수도의 자본이 제일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어. 네. 계속 가겠습니다. el papa. el papa. 교황. 교황을 el papa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으로 쓰면 la papa. la papa. 감자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표현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patata,
라고도 불려요. 빠다다. 그리고 또 지역마다 조금 이렇게 좀 감자를 부르는 방식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한 표현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빠빠, 감자는 라빠빠, 라빠따따. 둘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두 개 다 가능하다면.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만 외워야 된다. 우선적으로. 그럼 빠빠라고 외우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의 원산지가 어딘지 아세요? 페루입니다.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감자 종자의 어머니들이 다 페루에 몰려 계십니다. 몇 종의 감자가 있느냐? 현재 확인된 것만 3,000종입니다. 감자의 종자가 3,000종입니다, 여러분. 감자의 원산지는 페루다. 페루에서 감자를 뭐라고 부른다? 빠빠.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페루에 살다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잖아. 감자의 원산지가 페루래. 그럼 페루에서 감자를 뭐라고 불러? 빠빠. 그럼 페루가 부르는 식으로 불러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동의하지 못하시겠으면 뭐 댓글도 다시 그렇게 해주세요. 네. 댓글 많이 달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좀 그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란 조정을 좀 하라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분란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3,000종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페루에 가시면요, 페루 사람들은 주식이 감자예요. 물론 밥도 많이 먹는데 밥의 자리에 감자를 그대로 넣어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페루에 가시면요, 튀김용 감자, 그리고 소스용 감자, 찜기용, 쪄먹는 용 감자, 과자로 만드는 전용 감자, 볶음용 감자, 뭔 감자, 뭔 감자. 각각의 요리마다 용도가 다 다릅니다. 감자칩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감자 종자도 있고요. 감자 튀김을 만드는데 또 최적화된 감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뭐 농도나 전분, 맛, 향 다 다릅니다. 그래서 3,000종. 감자 원산지는 페루다. 실제로 페루에 항상 감자 박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페루에 있는 동안 늘 감자 박사님은 바뀌지만 박사님의 계시는 감자 박사로 페루에 오신 분들은 바뀌어요. 하지만 감자 박사님은 늘 계십니다. 네, 항상 계셨습니다. 감자의 원산지 페루. 페루에서는 빠빠라고 하니까 우리는 빠빠라고 합시다. 네. 자, 경찰관 표현으로 남성역으로 써서 el policía. 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경 또는 경찰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할 때 la policía. 네, 이렇게 여성형으로 쓰면은 경찰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el radio. 네. 남성형으로 라디오를 쓰면 반지름 또는 이제 라디움이라는 금속이 되겠죠. 방사성 금속입니다. 방사성. 그리고 반지름. 우리 원 이렇게 그리면 반지름 이렇게 요걸 R radius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비슷하죠. 근데 얘를 남성형으로 쓰면요, 라디오, 방송 그 라디오입니다. 사실 읽어볼게요. 일단 la radio. 그래서 이것도 떠올리셔야 됩니다. el radio 반지름. la radio 라디오는 사실 지금은 라디오 방송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찾아보셔도 뭐 라디오 방송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라디오는 전파라는 뜻입니다. 전파. 그래서 방사성, 방사능, 영어의 라디오 액티브들 스페인어도 라디오 액티비닷이라고 합니다. 액티비닷, 액티비티, 활동, 뭐의 활동? 라디오의 활동, 파장의 활동. 이제는 과학자들의 그런 발전, 무수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아인슈타인 감사합니다. 뭐 파인만 선생님 사랑합니다. 슈레딩거 존경합니다. 이런 거죠. 이분들의 발전으로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 끝에 빛이 곧 파동이고 뭐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유명사로 라디오로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으면 나오겠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실상 모든 전파는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중에 파장이, 이제 이 전파 중에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다 방사선이잖아요. 그죠? 방사선. 그래서 방사능, 방사성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에 라디오가 사용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꿀팁 나갑니다. 자, 스페인어 명사의 성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무작정 모든 규칙과 예외들을 다 외운다? 이건 시간 낭비고요. 반드시 지칠 수밖에 없고요.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치지도 않고 시간도 낭비 안 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은 뭐야? 명사의 성 구분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한다? 자, 일단 오로 끝나면 남성이야. 아세타시온으로 끝나면 여성이야. 하지만 빼로 하지만 예외가 있어 정도로만 기억하십시오. 자, 이 한 문장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오 남성, 아세타시온 여성. 하지만 예외 있음.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고요. 명사를 언제나 관사랑 명사 세트로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외워두면 틀릴 일이 거의 없다. 자,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전미사들 중에 요 세 개만인가요? 자, 보세요. 아까 스페인어 전집 말씀드렸죠. 그 전집 스페인어 1970년대부터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스페인어로 작성된 굉장히 많은 문건들, 대화 표현들을 다 데이터화했습니다. 그걸 AI가 막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야, 여성 명사가 끝나는 방식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전미사를 차지하는 애들은 누구누구니? 아로 끝나는 게 54만 개였습니다. 전체 다 합쳐도 약 60만 개 정도 됩니다. 60만 개 중에 54만 개. 대략 90%가 다 아로 끝납니다. 물론 빈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르푸스는 동일한 단어의 반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 각 단어별로 실제 비율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용 빈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용 빈도를 포함해서 봐도 우리한테는 이득이죠. 그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성 명사들은 대부분 다 아로 끝나더라. 아로 끝나는 명사들을 많이 사용하더라. 아로 끝나는 명사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세타, 시온, 그죠? 54만 개, 7천 개, 5만 5천 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일단 외워두면 초급 수준에서는 끝났다. 요거 한 줄이면 명사의 성구분 끝났다. 자, 이번엔 수 보겠습니다. 수를 스페인어로 누메로라고 합니다. 누메로. 요거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숫자, 수, 그 자체, 수. 읽어볼게요. Número de sustantivo. 조금 더 천천히. Número de sustantivo. Número. 우에 틀려 있으니까. Número, 수였습니다. 그래서, 자, 명사, 스페인어 명사는요, 반드시 지칭 대상이 2개가 이상이면 복수형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쉽습니다. 주로 뭐 한다? 단어 맨 끝에다가 단수형 맨 끝에다가 에세를 추가하거나 에세를 추가해서 복수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시를 한번 또 바로 봐야겠죠. 자, 명사의 마지막 문자가 뭐니? 뭐로 끝났니? 아에이오우 모음 중에 하나 끝났으면 에세 추가 끝. 바로 보겠습니다. 자료 데이터 엘다토. 복수로 쓰면 에세 추가 los datos. 자, 숙소 호스텔 el albergue. 이거 발음 좀 어렵죠. el albergue. 네, albergue는 복수로 쓰면 s 탁 추가해서 los albergues. 네, s만 딱 추가됐잖아요. 역시 o로 끝났네요. 거울 el espejo. 복수로 s 딱 추가해서 los espejos. 네? 눈, 안구 el ojo. s 추가해서 los ojos. 그렇죠? 책 el libro. 복수 s 추가해서 los libros. 네,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모음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조금 남았네요. 네, 조금 남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업 스페인어로 여성을 봐야지, 여성. 그죠? la clase는 s 추가 딱 요것만 추가하면 되겠죠? las clases. 수업들. 자, 귀 스페인어로 la oreja. 네, s만 추가하면 됩니다. las orejas. 귀. 자, 보석 스페인어로 la joya. 네, 요거 s만 추가하면 되겠죠? las joyas. 네, 보석들. 숙제 스페인어로 과제 la tarea. 네, 그런데 여기다 s만 추가하면 복수가 됩니다. las tareas. 학교 la escuela. 네, s만 추가합니다. las escuelas. 네, 이렇게 s만 추가하면 됩니다. 모음으로 끝났을 때. 자,
요거 하나 좀 팁으로 알고 계시면 매우 매우 좋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긴 합니다. 자, 대부분의 스페인어 명사와 관련된 걸 보면 명사뿐만 아니라 다른 명사도 마찬가지지만 남성형이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떤다? 자연적 성을 갖는 명사들의 경우에는요, 남녀를 모두 포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남자, 여자, 무리, 남녀, 무리 표현할 수 있죠. 이때는 남성형 복수를 씁니다. 내가 지칭하는 그 대상의 무리 속에 남녀가 섞여 있으면 남성형을 우선으로 씁니다. 남성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남사친 스페인어로 아미고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 남자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자애들까지 같이 있습니다. 다 통틀어서 친구들이라고 할 때는 남성형으로 los amigos, los amigos. 오직 여자아이들만 지칭될 때, 여사친들만 지칭할 때 여성형으로 복수를 씁니다. las amigas, las amigas. 좋습니다.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el chico였습니다. 자, 소년, 소녀들, 남녀 통틀어서 표현할 때는 항상 남성형으로 쓴다. los chicos, los chicos. 네? 여자애들만 있을 때, 소녀들만 있을 때 여성형 복수 쓴다. las chicas, las chicas. 좋습니다. 자, 남학생도 에스튜디안테를 남학생, 여학생 다 포괄해서 학생들이라고 표현하면 남성형으로 씁니다. los estudiantes, los estudiantes. 여학생들만 있습니다. 그때 여성 복수 씁니다. las estudiantes, las estudiantes. 이거는 팁으로 알아두십시오. 남녀 섞여 있으면 남성형을 쓴다. 자, 또 있습니다. 일부 명사들은요, 복수형일 때 기존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띌 때도 있지만 전혀 또는 전은 아니고 완전히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 예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게임 시합 호에고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복수형으로 쓰면 los juegos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los juegos가요, 게임들, 시합들, 그죠? 게임 시합의 복수 형태도 이기지만 대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대회를 스페인어로 뭐라고 한다? los juegos olímpicos.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los juegos olímpicos. 올림피코가 올림픽의라는 게 있죠. 올림픽의 대회. 게임이 많아. 뭔가 시합이 많습니다. 그럼 대회잖아요. 그죠? 대회 한번 나가면 시합을 여러 번 하죠. 그래서 대회라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자, 우리 봤습니다. 라이타빠, 기간식인데요. 요거를 복수형으로 s만 추가해서 라세타파스라고 쓰면 여러 기간, 여러 시기. 근데 여러 기간, 여러 시기는 그 자체로 어떤 특정 시대를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죠? 시대를 의미하는 걸로 씁니다. 중세 시대를 스페인어로 조금 깁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십시오. Las etapas de la Edad Media. 한 번 더. Las etapas de la Edad Media. 한 번 더. Las etapas de la Edad Media. 좋습니다. 자, edad은요, edad, 나이, 연령을 의미합니다. 또는요, 어떤 시대,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media, 중앙, 가운데, 그죠? 에다, 나이, 메디아. 그럼 중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몇 세 하잖아요. 저는 낭낭 18세, 그죠? 낭낭 18세. 몇 세세요? 저는 29세, 뭐 30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30세, 그 세의 중자, 가운데서 중세 시대. 라세타파스. 이렇게 사용됩니다. 또 다른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시간은 스페인어로 따라해 볼게요. el tiempo. el tiempo.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거를 복수형으로 쓰면 시대, 시기 둘 다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경제 위기 시기를 스페인어로 뭐라고 그러냐? 경제 위기, 경제가 economico예요. 위기는 경제의 위기죠. 그래서 economico, economia의 economia, 경제 명사를 형용사화 시키면 경제의 economico가 되는데요. 형용사 o가 crisis가 위기입니다. crisis. 이게 영어랑 아주 비슷하지만 어쨌든 스페인어에서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걸 수식하는 경제의는 여성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los tiempos de crisis económica. Los tiempos de crisis económica. 한 번 더. Los tiempos de crisis económica. 그러면 경제 위기 시기가 되는 겁니다. tiempos를 사용했습니다. 또 시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사벨 여왕의 시대. 이사벨 여왕, la reina Isabel. 따라 읽어볼게요.
la reina Isabel. 네. 이거를 이사벨 여왕의 시대다, 그녀의 시대다, 시기다 할 때는 tiempo, 시간의 복수형을 써서 los tiempos de la reina Isabel. 한 번 더 천천히. los tiempos de la reina Isabel.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서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자음인 경우 봐야겠죠. 자, 명사의 마지막 철자가 자음이다 그러면 es를 더해주면 됩니다. 좀 간단하죠? 사랑, el amor 복수로 쓰면 자음으로 r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es 추가해서 los amores 사랑들이 되겠습니다. 자, 심장 또는 마음 스페인어로 el corazón 네, 마음. 그래서 이 심장 자체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랑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죠? 영어도 하트 이러면 사랑, 우리가 하트 이렇게 사랑의 표시로 쓰잖아요. 그죠? 그림도. 요거를 복수로 쓰면 n으로 끝났으니까 es 추가해서 los corazones. 그래서 심장들, 마음들. 이렇게 es를 단순히 딱 추가만 해주면 된다. 자음으로 끝나면 es, 모음으로 끝나면 s만 추가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보이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방금 여러분들 신기한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까 저번에 봤잖아요. 틸데가 사라졌죠. 오잉? 틸데가 있었는데 틸데가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es, 모음이 하나 추가됨으로써 음절이 늘어났고 음절이 늘어남으로써 강세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o의 틸데가 필요가 없습니다. o의 틸데가 없어도 o의 강세가 갑니다. 그러면 그죠? 필요가 없다. 강세보가 없어도 원래 강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강세보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뭐다? 원래 강세 위치를 최대한 유지시키려는 특징.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스페인 남자 볼게요. El español. 스페인 남자였죠? 스페인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스페인 사람들, 남녀 통틀어서 전체 다 사람들을 의미할 때 es 추가하면 되겠죠. el의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그죠? 단수형이 보겠습니다. Los españoles.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 스페인 남자들 es를 추가한다. 자, 이미지 화면 스페인어로요. El imagen. 그죠? n으로 끝나서 뒤에서 문자 음절 아의 강사가 있죠. 그죠? imagen. el imagen. n으로 끝났기 때문에 복수로 쓸 때는 es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es를 추가하고 나면 뭐예요? 강세 규칙이 바뀌죠. 자, 틸데 없다고 생각하고 읽어볼까요? Los imágenes. 이렇게 되죠. A의 강세가 가게 되죠. 틸데가 만약에 없다고 치면. 그죠? 그러면 강세가 원래에서 바뀌었죠. 마치 다른 단어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한다? 뭐야 이거 강세 위치가 바뀌어버렸잖아. 틸데를 착 원래 있던 위치에 추가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Los imágenes. 네, 그래서 이미지들, 화면들 이런 뜻입니다. 자, 왕, 임금 스페인어로 el rey. 네, 이게는 읽을 때 분명 모음 이처럼 읽지만 엄연한 자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음이기 때문에 복수형 만들면 es 추가했어요. Los reyes. 천천히. Los reyes. 네, 왕들. 그래서 모든 자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는 es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도시 la ciudad. 네, 자음으로 끝났죠? es 추가해서 도시들 las ciudades. 네. 자, 꽃 la flor r로 끝났습니다. es 추가해서 las flores. 네. 자, 여자 스페인어로 뭐라고 할까요? mujer이라고 했습니다. la mujer. R로 끝났죠? 그러면 es 추가해줘야겠죠? Las mujeres. 여자들, 여인들. 자, 노래 La canción N로 끝났습니다. es 추가하면 Las canciones. 네. es 음절 하나 추가됨으로 인해서 o에는 더 이상 틸데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노래들. 자, 관습 La costumbre. 네, 요거 에로 끝내요. 에로 끝났네. 그러면 그냥 es가 아니고 s만 추가하면 되죠. Las costumbres.
이렇게 우리 마지막에 한 번 더 모음으로 끝나면 그냥 s만 추가하면 되고요. 자음으로 끝나면 as를 추가하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 같습니다. 하지만 뭐 거의 똑같은 거죠. s로 끝나기만 하면 돼요, 그죠? s로 끝나게 끝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예외적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언제냐? 명사의 마지막 문자가 셌다라는 자음으로 끝날 때. 자음으로 끝나면 다 as를 붙이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조금 완전 예외는 아니고요. 셌다를 세로 바꾼 다음에 as를 추가해야 됩니다. 셌다가 단수형이 셌다로 끝나는 모든 명사들은요. 어떻게 한다? 셌다가 뭘로 바뀐다? 세에스, 세스로 바뀐다. 자, 복수할 때 보겠습니다. 우리 쌀밥, el arroz, el arroz. 네, 요게 복수 형태로 되면은 세에스, 이 세다가 뭐로 바뀌었나요? 세로 바뀐 다음에 에스가 붙었습니다. los arroces, los arroces. 네, 쌀들. 연필, el lápiz, el lápiz. 네, 연필. 복수형으로 되면 CES가 바뀌어서 los lápices, los lápices. 이렇게 연필들. 자, 계속 많이 봤죠? el juez, CES가 이렇게 추가되겠죠? los jueces, los jueces. 네. 옥수수. 제가 옥수수 정말 좋아하는데요. el maíz, el maíz. CES가 붙겠죠? 셌다가 세로 바뀌어서 los maíces, los maíces. 네, 옥수수들. 자, 역시 물고기도 세타로 끝났었잖아요. 그죠? el pez. 셌다가 세로 바뀐 다음에 AS가 붙어서 los peces. los peces. 이렇게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자음으로 끝나면 다 AS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셌다로 끝난 경우에는 셌다를 세로 바꾼 다음에 AS를 추가한다. 배워봤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평화, la paz, CS, las paces. las paces. 네, 그래서 평화들. 자, 빛 역시 세트로 끝났었죠. La luz, CES로 바뀌어서 las luces, las luces. 네. 근데 las luces는 그죠? 빛은 원래 불가산 명사잖아요. 셀 수가 없잖아. 그런데도 복수 형태로 써서 이렇게 지식, 지성, 지성인들,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쓸 때도 사용합니다. las luces. 그래서 지식 이러면 뭔가 반짝반짝 머리가 빛나는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목소리를 스페인어로는 la voz, la voz. 아니 세로 바뀌어서 las voces, las voces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들도 되겠지만 목소리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외침, 절규, 와, 그죠? 이렇게 목소리도 많이 섞이면 절규라는 의미도 사용이 됩니다. 자, 뿌리와 근원을 스페인어로는 la raíz, la raíz. 복수형으로 쓰면 las raíces, las raíces 이렇게 표현하겠죠. 여기도 뿌리, 근원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의미를 하게 됩니다. 네, 복수로 쓰면 la raíz를 복수로 las raíces라고 하면 부동산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실 부동산 이러면 모든 자산의 근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게 뭐 투자 이쪽 업계에서는 왜냐면 땅 위에서 뭔가 인간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그 인간의 활동들을 토대로 어떤 뭐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새로 생겨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부동산을 이제 뭐 어떤 생산수단의 근원, 자본의 근원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의미로도 쓸 수 있다. 자, 여배우로는 스페인어로 la actriz, la actriz. 네, 복수로 쓰면 세로 바뀌겠죠. las actrices, las actrices. 네, 그래서 여배우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가자. 자, 오늘 배운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고 한번 레파소 가져보겠습니다. 자, 카피톨로스의 명사의 성과 수 정리합니다. 모든 스페인어 보통 명사는 각자 뭐를 가진다? 고유의 성.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을 가지고 있다. 자, 모든 보통 명사는 무슨적 성 또는 무슨적 성. 뭐였죠? 자연적 성, 문법적 성이었습니다. 이걸 둘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되고요.
자연적 성을 가진 명사들의 경우에는 이들을 지칭하는 대상에 원래 가지고 있는 실제의 성을 따르게 되고 그 외의 모든 보통 명사는 다 문법적 성을 임의로 부여했습니다. 자, 주로 뭐의 유형에 따라 성별을 구분한다? 철자가 뭘로 끝나느냐? 마지막 철자가 뭐냐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지만 예외가 많기 때문에 뭐랑 함께? 관사와 함께 암기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자, 복수형을 만들 때,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들 때는요, 단수형에서 마지막 문자가 모음인 경우에는 아를 추가하고, 그냥 에세를 추가하고요. 자음인 경우에는 에세를 추가하는 형태로 복수형을 만든다. 단수형에다가, 단수형이 모음으로 끝났네, 에세 추가. 단수형이 자음으로 끝났네, 에세를 추가. 언제만 예외? 명사의 단수형이 셌다로 끝나면 셌다를 세로 바꾼 다음에 에세를 추가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렇게.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카피톨로 셋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명사가 끝났으니까 대명사를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아스타 어디까지? 마냐나는 내일입니다. 자, 내일까지라는 아주 직관적인 표현이죠. 우리 내일 만나요.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아스타 마냐나.